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작가 영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화로 읽는 아들러 심리학 2편 실천편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만화로 읽는 아들러 심리학 3편 인간관계편을 가지고 왔었죠. 근데 오늘은 실천편이에요. 인간의 생활 양식에는요 6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욕심쟁이 유형. 남의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권리주장형이에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 유형. 타인의 안색을 살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의존형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기관차 유형. 타인에게 맡기지 못하고 맹렬한 기세로 덤비는 돌진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억제 유형.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완벽주의자형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흥미 탐구 유형. 관심이 생기면 곧바로 달려들지만 결국에는 용두사미가 되기 쉬운 흥미 위주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안락 추구 유형.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위에서 알아차리기 힘든 유형이라고 해요. 제가 이 책에서 이 유형을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는데요. 왜 이 유형을 알게 돼서 좋았냐면 일단은 내가 어떤 유형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처법이 나와요. 내가 이럴 때 이게 나의 장점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럴 때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좋았지만 제일 좋았던 건 사실 우리가 주변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생활하면서 지내잖아요. 하루에 부딪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또 저는 이런 인간관계가 되게 어려웠어요. 엄마와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변함이 없이 똑같은데 사람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나의 이런 점이 싫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의 이런 점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이걸 고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 부분이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헷갈렸어요. 내가 이걸 고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걸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 주변 사람들마다 다 유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유형에 맞춰서 소통을 해야 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저는 좋았어요. 어느 정도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겪으면 이 책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이 유형이구나 라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구나를 알게 돼서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약간의 이런 유형이 있구나 라는 걸 또 알고 나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듣고 내 주변 사람들은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쟁이 유형. 남의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권리주장형이라고 했죠. 타인은 나에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마인드인데요. 주고받기 중에서 받는 요소가 강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민감하대요. 금전, 물건, 타인의 관심 등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고 무슨 일이든 손익을 따져서 판단하는 편이래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그 사람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화를 내는 측면이 있어요. 이 욕심쟁이 유형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먼저 볼게요. 먼저 자기 자신이 욕심쟁이 유형이라면 동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대요. 그리고 권리 주장은 적당히 하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 주변 사람이 욕심쟁이 유형이다. 그러면 권리의식이 강한 점을 활용하래요. 그리고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행동을 할 때 주목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두 번째는 어린아이 유형이에요. 타인의 안색을 살피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의존형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고 싶다라는 자기 이상이 있대요. 말하자면 응석바지라고 해요. 자신의 약한 면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거나 보호를 받는 경향이 있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는 법이 거의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취급을 받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요. 만약 자신이 어린아이 유형이라면 스스로 나서서 역할을 맡으라고 해요. 또 남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요. 만약 내 주변에 이 어린아이 유형이 있다면 중재하는 역할을 맡겨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리더십 훈련을 시키고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 기관차 유형인데요. 타인에게 맡기지 못하고 저돌적이고 맹렬한 기세로 전진하는 유형인데요. 나는 우월해야만 해 라는 자기 이상이 있대요. 이상이나 목표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노력파. 항상 1등을 하거나 중심 인물이 되려는 경향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지배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공격적인 태도를 굴 때도 있다고 해요. 만약 내가 인간 기관차 유형이라면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래요. 자주 쉼표를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할 수 있도록 의식과 행동을 전환해야 한대요. 만약 내 주변에 인간 기관차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참모 역할을 곁에 두고 주도권 쟁탈을 피하게 해야 한대요. 다음 네 번째, 자기 억제 유형은 감정을 겉으로 거의 드러내지 않는 완벽주의자형이에요. 나는 실패해서는 안 돼 라는 자기 이상이 있는데 감정을 밖으로 거의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인상을 풍길 때가 많대요.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나 규칙도 충실히 지키는데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만큼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제하려고 들 때가 있다고 해요. 만약 내가 자기 억제 유형이라면 가끔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허용하라고 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잠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라고 해요. 만약 내 주변에 자기 억제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일을 부탁할 때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가끔은 무리하지 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권유하라고 해요. 다음 다섯 번째, 흥미 탐구 유형. 관심이 생기면 바로 달려들지만 용두사미가 되기 십상. 늘 즐겁고 설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자기 이상이 있다고 해요. 이 약간 제가 이 흥미 탐구 유형이 좀 많은데 호기심이 왕성하며 행사나 축제를 무척 좋아한다.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려고 하거나 도가 지나쳐서 규칙을 어길 때도 있다.
하지만 처음에 잠시 흥분할 뿐 금세 질리거나 실증을 내서 주위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한다. 정말 당황스럽겠죠? 만약 내 자신이 흥미 탐구 유형이라면 중간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제가 정말 실수를 좀 자주 하고 이래서 중간 점검 체크리스트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필요해요. 흥미 탐구 유형. 그리고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한다.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었어요. 저도 많이 사용했는데 피드백 받는 거. 만약 내 주변에 이런 흥미 탐구 유형이 있다면 동료와 즐거움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존중해줘야 돼요.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데 이 아이디어들이 다 막 별거 아니야. 야, 그게 뭐야? 넌 정말 그냥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이런 식으로 들으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존중해준다. 그 다음에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통제한다. 맞아요. 안 그러면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우울해지기도 해서 약간의 통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안락 추구 유형.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위에서 알아차리기 힘든 안락 추구형. 저는 약간 이런 안락 추구형이 엄청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편하게 있고 싶어 라는 자기 이상이 있대요. 주위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라며 짜증을 내지만 정작 본인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한다. 귀찮거나 고생스러운 일, 책임이 막중한 일을 맡고 싶어 하지 않으며 성과도 뛰어나지 않은 편이에요. 무엇인가 반드시 고집하는 일이 있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요. 만약 내가 안락 추구형이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확인하래요.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얘가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일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고 해요.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말하래요. 제가 답답한 점이 이거였어요. 이 안락 추구형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런 안락 추구형의 유형이 있다면 같은 유형끼리 한 팀으로 묶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관점을 존중해 주래요. 그 다음 부탁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안락 추구형은 자신이 생각한 만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편에서는 인간의 생활 양식에 있는 6가지 유형도 얘기를 해주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약간 열등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줘요. 사실 이 아들러 심리학 자체가 되게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만약에 이런 열등감 때문에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화책으로 돼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떤 유형이지? 라는 걸 조금 생각해보고 저는 그리고 나는 딱 이 유형이야 라고 한 가지만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2-3가지가 있거든요. 이 유형 안에서도. 여러분도 이 유형 안에서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형들을 다 듣고 나에겐 이런 장점이 있고 나에겐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과 안 맞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이구나, 이 사람한텐 내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좀 인간관계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유의점 이런 거 있는 거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